헨젤과 그레텔. 울창한 숲 근처에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아이의 이름은 헨젤과 그레텔이었답니다. 나무꾼은 정말 입에 풀칠도 못할 만큼 가난했어요. 그런데 대기근이 이 지역을 덮치자 이제 빵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누워서도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어쩌지?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새엄마가 말했어요. 여보, 내게 생각이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가장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요. 모닥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씩만 주고 우린 일하러 간다고 하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집으로 오는 방법을 못 찾을 거예요. 나무꾼이 말했어요. 안 돼, 여보. 어떻게 내 자식들을 숲에 남겨둬? 사나운 동물이 물어뜯으면 어떡해? 새엄마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넷 다 굶어 죽어야 속이 후련하겠어요? 새엄마는 남편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들볶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불쌍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 두 남매도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새엄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레텔이 눈물을 흘리며 헨젤에게 말했어요. 오빠, 이제 우린 끝났어. 조용히 해. 그레텔, 걱정 마. 곧 방법을 찾을 거야. 어른들이 모두 잠들자 헨젤은 일어나 작은 조끼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달빛이 밝게 빛났어요. 집 앞에 새하얀 조약돌들이 달빛을 받아 은화처럼 반짝거렸답니다. 헨젤은 조약돌들을 가능한 많이 주워 조끼 주머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돌아와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마음 놓고 자, 사랑하는 동생아. 운명은 우릴 저버리지 않으실 거야. 헨젤도 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새엄마가 와서 두 남매를 깨웠어요. 일어나, 게으름뱅이들아. 오늘 숲으로 땔감 주우러 갈 거야. 새엄마가 두 아이에게 작은 빵을 하나씩 주며 말했어요. 나중에 먹을 거니까 지금은 먹지 마. 더 줄 게 없을 테니까. 헨젤의 주머니에는 조약돌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레텔이 자신의 앞치마에 빵을 넣었어요. 함께 숲으로 출발했어요. 조금씩 걸을 때마다 헨젤은 멈춰서서 집 쪽을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헨젤아, 뭘 보는 거니? 딴 생각하다가 발을 헛디딘다. 헨젤이 말했어요. 지붕에 앉아있는 새하얀 고양이를 보고 있어요. 제게 안녕히 가라고 인사하는 것 같아서요. 새엄마가 말했어요. 이 멍청아. 저기 고양이가 어디 있어? 굴뚝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잖아. 하지만 헨젤은 고양이를 본 게 아니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조약돌을 하나씩 길에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랍니다. 숲 한가운데 도착하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뭇가지를 주워라, 얘들아. 주우면 안 되니까 불을 피워줄게. 헨젤과 그레텔은 작은 나뭇가지들을 잔뜩 모았어요. 불을 붙이고 불길이 일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자, 불 옆에 앉아 있어. 우린 숲에 들어가 나무를 베올 테니 다 베면 돌아와 너희를 데려갈게.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각자 빵을 먹었어요.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가 가까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도끼 소리가 아니라 마른 나뭇가지에 바람이 불며 내는 소리였답니다. 남매는 한참 앉아 있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깨어나니 벌써 날이 무척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레텔이 울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숲에서 나가? 하지만 헨젤은 동생을 안심시켰어요. 잠깐만 기다려. 곧 달이 뜨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곧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은화처럼 반짝이는 조약돌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남매는 밤새 걸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노크하자 새엄마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이 못된 것들아. 숲에서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 우린 너희가 다시 안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뻤어요. 남매를 숲에 남기고 온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대기근이 찾아왔어요. 남매는 밤에 새엄마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또 들었어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남은 건 빵 반 덩어리뿐이에요. 아이들을 이번엔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요. 그럼 다시는 길을 못 찾을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새엄마는 막무가내였어요. 지난번에도 아내 말에 굴복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아이들은 깨어 있다가 이 대화를 들었어요. 어른들이 잠들자 헨젤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새엄마가 문을 잠가둬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헨젤은 여동생을 안심시켰어요. 울지 마. 조용히 자자. 신께서 우릴 도와주실 거야. 아침 일찍 새엄마가 아이들을 깨웠어요. 빵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작은 양이었어요. 숲으로 가는 도중 헨젤은 주머니에서 빵을 잘게 부수며 종종 멈춰서서 빵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헨젤아, 뭘 보고 있니? 헨젤이 대답했어요. 지붕 위에 앉은 작은 비둘기가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 같아서요. 새엄마가 말했어요. 저게 무슨 비둘기야? 굴뚝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야. 하지만 헨젤은 조금씩 길에 빵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새엄마는 남매를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큰 불을 피우고 말했어요. 여기 앉아 있어라. 피곤하면 자도 돼. 우린 나무를 베러 가고 저녁에 와서 데려갈게. 낮 12시가 되자 그레텔이 자기 빵을 오빠와 나눠 먹었어요. 헨젤의 빵은 오는 길에 다 뿌렸으니까요. 남매는 잠이 들었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밤늦도록 무서워서 깨어 있었답니다. 헨젤이 동생을 안심시켰어요. 기다려봐. 그레텔, 달이 뜨면 내가 뿌려놓은 빵 조각이 보일 거야. 그럼 집에 갈 수 있어. 달이 떠올라 출발하려 했지만 빵 조각이 보이지 않았어요. 숲과 들의 수천 마리 새들이 다 쪼아먹었기 때문이에요. 헨젤이 말했어요. 곧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남매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밤새 걷고 다음 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었지만 숲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배도 너무 고팠어요. 온종일 먹은 거라곤 땅에 산딸기 2~3개가 전부였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나무 밑에 누워 잠들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남매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갈수록 더 깊은 숲속으로만 갔어요. 한낮이 되었을 때 눈처럼 새하얗고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불렀어요. 남매는 멈춰서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새는 날개를 펴고 남매 앞을 날아갔어요. 따라가 보니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새는 그 집 지붕 위에 앉아 있었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빵으로 지어진 집이었어요. 케이크로 뒤덮여 있고 창문은 맑은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거라도 먹자. 일단 배를 채우자. 내가 지붕을 조금 먹을 테니 너는 창문을 먹어봐. 달 거야. 헨젤은 지붕을 조금 부러뜨렸고 그레텔은 창문을 조금 깨물었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깨물작, 깨물작. 누가 내 집을 갉아먹고 있니?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바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먹었어요. 지붕이 꿀맛이라고 생각한 헨젤은 지붕을 크게 뜯었어요. 그레텔도 둥근 창문 하나를 떼어내 앉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목발을 짚은 아주 늙은 노파가 나왔어요. 놀란 헨젤과 그레텔은 손에 든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 귀여운 아이들.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니? 어서 들어와 나와 함께 살자.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 마. 노파가 두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어요. 우유와 설탕과 사과와 땅콩이 뿌려진 팬케이크였어요. 다 먹고 난 후 깨끗하고 새하얀 이불이 덮인 두 개의 작은 침대에 누웠어요. 남매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노파는 친절한 척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기다리던 사악한 마녀였어요. 아이들을 꿰기 위해 빵으로 집을 지은 거였어요. 아이들이 마법에 빠지면 죽여서 요리해 먹었답니다. 마녀는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해요. 하지만 냄새는 짐승처럼 예민해서 인간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가까이 왔을 때 마녀는 심술궂게 웃으며 말했어요. 두 놈이 걸려들었군.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난 노파는 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맛있겠다. 주름진 손으로 헨젤을 잡아 가축 우리에 넣고 쇠창살 문을 닫았어요. 헨젤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노파는 그레텔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어요. 냉큼 일어나 게으름뱅이야. 물을 길어와서 내 오빠 먹을 걸 만들어. 살을 찌워야 해. 살이 찌면 내가 먹을 거야. 그레텔이 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악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매일 아침 노파는 우리로 가서 말했어요. 손가락을 내밀어봐. 살이 쪘는지 봐야겠다. 하지만 헨젤은 작은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눈이 나쁜 노파는 그걸 헨젤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살이 안 찐다며 놀라워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헨젤이 여전히 말라있자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어요. 마녀가 소녀를 불렀어요. 이제 됐다. 그레텔. 움직여라. 물을 길어와. 헨젤이 쪘든 말랐든 상관없다. 내일 죽여서 요리해 먹겠다. 불쌍한 그레텔은 너무 슬퍼서 물을 기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 하느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그때 숲속 동물에게 잡아먹혔더라면 함께 죽었을 텐데. 마녀가 말했어요. 시끄러워. 도움될 일은 없을 거야. 아침 일찍 그레텔은 밖으로 나가 큰 솥에 물을 붓고 장작을 뗐어요. 노파가 말했어요. 빵을 구워라. 오븐은 내가 벌써 데웠고 빵 반죽도 했어. 노파는 그레텔을 오븐으로 몰고 갔어요. 거기선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마녀가 말했어요. 기어 들어가서 적당히 데워졌는지 봐라. 데워졌으면 빵을 넣게. 하지만 그레텔이 오븐 안으로 들어가면 마녀는 즉시 문을 닫고 그녀를 구울 생각이었어요. 그레텔도 먹을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레텔은 마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챘어요. 그레텔이 말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노파가 말했어요. 이 멍청아. 문이 이렇게 큰데. 봐봐, 내가 보여줄게. 노파가 기어올라 오븐 속으로 고개를 넣었어요. 그때 그레텔이 마녀를 훅 밀어 오븐 안쪽으로 넣고 철문을 닫았어요. 걸쇠도 걸었답니다. 마녀가 끔찍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레텔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악한 마녀는 그렇게 타 죽었답니다. 그레텔은 재빨리 헨젤에게 달려가 우리를 열며 소리쳤어요. 오빠, 우리 살았어. 늙은 마녀가 죽었어.
헨젤은 새처럼 우리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남매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뽀뽀하고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마녀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마녀 집에 들어가 보니 구석구석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들이 있었어요. 헨젤이 말했어요. 조약돌보다 훨씬 낫네. 헨젤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진주와 보석을 넣었어요. 그레텔도 말했어요. 나도 집으로 가져가야지. 그레텔은 앞치마를 가득 채웠답니다. 헨젤이 말했어요. 지금 떠나자. 마녀의 숲을 빠져나가자. 2시간쯤 걷자 큰 호수가 나왔어요. 헨젤이 말했어요. 어떻게 건너지? 다리도 안 보이는데. 그레텔이 말했어요. 양쪽을 오가는 배도 없나 봐. 하지만 흰 오리가 헤엄치고 있네. 도와달라고 물어볼게. 그레텔이 소리쳤어요. 귀여운 오리야. 사랑스러운 오리야. 헨젤과 그레텔이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 다리가 보이지 않거든. 우리를 내 새하얀 등에 태워서 건너게 해줄래? 오리가 남매에게 왔어요. 헨젤이 오리 등에 앉으며 여동생 보고도 앉으라고 말했어요. 그레텔이 대답했어요. 오리가 감당하기 너무 무거워. 한 명씩 옮겨달라고 하자. 착한 오리는 그렇게 했어요. 남매는 안전하게 호수를 건넜어요. 조금 걷자 숲이 익숙해지더니 멀리 아버지 집이 보였어요. 남매는 뛰기 시작했어요. 거실로 돌진해 아버지 팔에 안겼답니다. 아이들을 숲에 남겨둔 이후 아버지는 한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새엄마는 그 사이 가난을 참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레텔이 앞치마에서 진주와 보석을 털어냈어요. 헨젤도 주머니에서 보석을 한 움큼씩 꺼냈어요.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그들은 완벽한 행복 속에서 함께 살았답니다.